스치는 것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생명체들이 있다. 그냥 닿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멈추고 단 몇 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존재들이 한국에도 강림하기 시작했다는 것. 모르면 당한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바닷가 바닥에 놓여져 있는 돌 하나. 그런데 갑자기 돌이 눈을 뜬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 스톤피쉬. 이름 그대로 돌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심지어 피부에 이끼와 따개비까지 붙어 있어서 모르고 보면 그냥 바위로 보인다고. 바닥에 몸을 박아놓고 지나가는 먹잇감을 며칠이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기본. 심지어 물이 빠져 모래가 드러난 갯바위에서도 몇 시간씩 멀쩡히 살아있는데 문제는 생김새가 너무 감쪽 같아서 사람이 그냥 돌인 줄 알고 밟아버린다는 것. 하지만 밟는 순간 등에서 솟아오른 13개의 독가시가 신발 밑창까지 뚫고 들어온다. 밟는 힘이 셀수록 독은 더 깊이 박히게 되는데 그렇게 독이 신경을 타고 퍼지는 순간 차라리 그 부위를 잘라내버리고 싶은 극심한 통증이 시작된다. 해당 부위가 퉁퉁 붓고 마비가 오며 심하면 그대로 사망까지 가버린다고 하니 이 모습을 꼭 기억해 뒀다가 신발로라도 절대 밟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남의 어느 갯바위, 낚시를 하다 보면 손바닥보다 작은 귀여운 문어 한 마리가 딸려 올라온다. 크기는 겨우 10cm 안팎. 평소엔 그냥 칙칙한 갈색이라 별 생각 없이 만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순간 녀석의 온몸에 파란 고리가 번쩍번쩍 빛난다. 녀석의 정체는 푸른 고리 문어. 파란 빛의 정체는 독이 있다는 경고다. 10cm의 작은 몸에 든 독들은 보거 독으로도 유명한 테트로도톡신으로 청산가리의 1200배가 넘는 저세상 수준. 당연히 해독제 따위 없다. 녀석을 건드리는 순간 작은 부리로 콱 깨물어서 독을 주입하는데 독에 당하는 순간 온몸이 완전히 마비돼 버린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신 많은 또렷해서 본인이 죽어가는 것을 실제로 지켜보게 되는데 보이고 들리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도와달라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태로 숨이 멎어버린다고. 실제 녀석은 2012년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뒤로 국내에서만 수십 차례 잡혀 올라왔고 이제는 부산은 물론 동해 앞바다까지 계속 북상하고 있다고 하니 언제 어디서 녀석을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발견된 이상한 검은색 마스크. 자세히 보니 가죽같이 질긴 재질에 끈 부분도 조금 이상한 게 뭔가 기괴해 보이는데 이 물건의 충격적인 정체는 바로 상어알. 이 마스크의 진짜 이름은 인어의 지갑으로 가죽 지갑처럼 생긴 상어나 가오리의 알을 일컫는 말로 안에는 아직 껍데기가 다 굳지 않은 아기 상어 혹은 아기 가오리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걸 발견하면 신기하다고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 건드리면 안에 있는 새끼가 다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썩은 알을 만질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해 심한 경우 감염되어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전국 바다에 나타나고 있는 의문의 생명체들. 스치기만 해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내용 반드시 기억했다가 이 녀석들을 마주치면 무조건 도망가도록 하자. 해변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파란 생명체. 색깔과 생김새까지 그냥 인스타에 찍어 올리면 좋아요 폭발할 것 같은 비주얼인데 문제는 이 예쁜 괴물이 사실 해파리 독을 훔쳐 쓰는 악마라는 것. 블루드래곤, 한국말로 청룡 바다달팽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고깔 해파리 같은 독성 생명체를 잡아먹고 그 촉수 속에 있던 독침 세포만 골라서 자기 몸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즉 자기 독도 무시무시한데 심지어 다른 생명체의 독까지 재활용해서 쓰는 말 그대로 해양 독성의 종합 선물 세트. 겉으로 보기에 워낙 예뻐 보이기 때문에 해변에서 발견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호기심에 손으로 만져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만지면 끝장난다. 블루드래곤의 피부가 닿게 되면 고깔 해파리급의 극심한 통증이 순식간에 몰려올 수 있고 체질에 따라서는 쇼크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 그 어떤 경우라도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는 게 정답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보통 바닷가 가면 조개 껍데기 많이 줍는데 이 조개만큼은 꼭 기억했다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녀석의 이름은 콘스네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성 동물 중 하나다.
콘스네일은 혀처럼 생긴 긴 촉수 끝에 작은 작살 같은 독침을 달고 다니다가 눈 깜짝할 사이 사냥감의 침을 받고 강력한 독을 주입해버리는데, 이 독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성 물질로 한 번 제대로 맞으면 근육이 굳어가며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녀석에게 쏘이면 담배 한 갭이 피울 시간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가렛 스네일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있을 정도. 따라서 혹시라도 바닷가 갔다가 이렇게 생긴 조개를 발견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맨손으로 집지 말고, 특히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 숨지기 싫으면. 그런데 사실 이보다 위험한 것은 이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의 해파리의 이름은 이루칸지 해파리, 별명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다. 성체가 되어서도 손톱만한 크기에 투명한 몸 때문에 사실상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 게다가 이 이루칸지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어서 그냥 뭐에 살짝 스쳤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수십 분이 지나면서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 심한 두통과 근육 경련, 그리고 뼈를 부수는 것 같은 통증과 함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며 호흡곤란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게 얼마나 심하면 이루칸지 증후군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일 정도의 증상으로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더 무서운 점은 이 녀석이 주로 나타나는 곳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열대바다 근처라는 것. 즉, 우리가 상상하는 에메랄드빛 휴양지에서도 이 투명한 악마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 따라서 유명 관광지의 바다라도 현지에서 해파리 주의보가 떴다면 설마 하지 말고 그날만큼은 과감하게 해수욕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그런데 이 녀석을 보면 누군가 작은 벌레를 손에 올려놓자 갑자기 입에서 하얀 줄기가 쭉 튀어나온다. 생김새만으로 혐오를 유발하는 괴물의 정체는 바로 리본벌레. 겉모습은 그냥 평범한 가느다란 지렁이 같지만 이번에는 사냥을 위해 특화된 혀 같은 장기가 숨겨져 있다. 사냥감을 발견하면 이 혀를 순식간에 쏘아올려 상대를 감아버리거나 독성 점액을 묻혀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먹이를 잡아먹는데, 문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것. 손가락 위에서 갑자기 하얀 그물망이 뻗어나오는 듯한 장면은 무섭지만 남자라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데, 다행히 대부분의 리본벌레는 사람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복불복으로 일부 종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손에 묻은 점액을 눈이나 입에 가져갈 경우 피부 자극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정말 만약에라도 해변에서 이 빨간 지렁이를 발견한다면 장난으로라도 손에 올려보는 짓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하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어두운 바닷속에서 손전등을 켜자 갑자기 나타난 수십 미터짜리의 기괴한 생명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절하기 딱 좋은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자이언트 살프. 사실 이 거대한 몸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작은 개체들이 수천 마리 이상 모여 사슬처럼 연결되어 만들어낸 거대한 지네인간, 아니 군체 구조물이다. 누가 봐도 바다괴물인 이 녀석의 반전은 바로 무해한 존재라는 것. 살프는 몸 안으로 물을 들이켰다가 내보내면서 물속의 미세한 플랑크톤을 걸러먹고, 심지어 이들이 떠다니며 탄소를 깊은 바다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도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캄캄한 바다에서 소리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심장마비만 조심하면 꽤 괜찮은 녀석일지도.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모래바닥에서 나타나는 귀여운 녀석의 정체는 보빗웜. 만만한 사이즈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사실 몸 길이가 1m가 넘는 괴물이다. 가끔 운 나쁘면 3m까지 자라버리기도 하는데, 이 녀석은 몸 대부분을 모래 속에 숨긴 채 딱 턱 부분만 내놓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앞을 스치는 물고기를 발견하는 순간 번개처럼 튀어나와 강철 같은 턱으로 상대를 물어뜯는다. 워낙 순간 폭발력이 강해서 물고기를 두 동강 내버리거나 한 번에 바닥으로 끌고 들어가 산채로 모래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의 시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모래를 만지던 사람 손을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몇 반을 꿰맬 정도로 매우 강력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감염까지 될 수 있는 녀석이기에 전세계 다이버 매뉴얼에는 보밋웜 발견 시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라고. 따라서 바다에서 정체모를 구멍이나 이상한 벌레 촉수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면 절대 장난치지 말고 그대로 조용히 피해가는 것이 살 길이다. 손가락 날라가 bun게.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 한국 바다의 거대 폭탄, 노무라 입깃 해파리,
한국 바닷가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 녀석은 일단 사이즈만 2m에 무게는 100kg에 가까울 정도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데, 문제는 이 엄청난 덩치에 독성 촉수까지 달려있다는 것. 어부들 입장에서는 그물에 이 괴물이 몇 마리만 걸려도 무게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거나 잡아올리던 와이어가 파손되는 등 직접적인 경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당연히 연약한 인간 따위는 일도 아닌데, 수영을 하다가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촉수에 온몸을 휘감기게 되면 일반 해파리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동시에 쏘이는 셈이라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심한 경우 쇼크 증상으로 요단강 건널 수도 있다고. 보통 중국 연안에서 번성하다가 해류를 따라 일본과 한국 근해까지 대량으로 떠밀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노무라 해파리 출현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있다고. 만약 이 주의보가 떴다면 그날은 깔끔하게 바닷가 안 들어가는 게 유일한 생존법이다. 숨지기 싫으면.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대망의 진짜 마지막 1위. 눈에 절대 안 보이는 살인마 비브리오균. 여름철 따뜻해진 바닷물 속에는 비브리오균 같은 세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건강한 피부 위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는 몸 어딘가에 작은 상처가 나 있는 상태로 바닷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처음에는 상처 주변이 따끔거리고 붉게 부어오르는 정도지만, 심한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피부가 검게 변하고 고열과 오한, 혈압 저하까지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한 줌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 눈에 보이는 녀석들은 피할 수라도 있지만 이 세균의 존재는 절대 눈으로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몸 어딘가에 베이거나 긁힌 상처, 까진 상처 등이 있다면 되도록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꼭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방수밴드 등으로 상처를 완전히 가린 뒤에 들어가야 한다고. 스치기만 해도 사망하는 바닷속의 위험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이 나타나는 곳은 비단 바다뿐만이 아니었으니, 전국 화장실에 나타나고 있는 의문의 생명체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 살고 싶다면 지금 이 녀석들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자. 생김새만으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녀석의 정체는 하수구 진해. 비정상적인 다리수와 기괴한 몸체를 이끌고 하수구 배관을 따라 이동하는 녀석으로 세면대부터 욕조, 배수구, 심지어 변기 근처까지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문제는 녀석이 사람의 체온과 진동을 먹잇감의 신호로 인식한다는 건데, 즉 손을 씻으려고 다가가거나 청소 중 배수구 근처를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녀석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 강력한 이빨은 기본에 독까지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는 즉시 불로 지지는 통증과 함께 감각이 점차 마비된다. 번식력 또한 살벌한 수준으로 실제 한국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생물 중 하나라고. 혹시라도 하수구 진해를 마주친다면 절대 맨손으로 잡거나 눌러 죽이려 하지 말고 막대나 긴 물건을 활용, 거리를 유지하며 쫓아내는 것이 최선의 생존법이라고. 그런데 하수구를 여는 순간 빠라듯 흩어지는 검은 점들.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이 녀석들의 정체는 하수구 바퀴 유충, 즉 바퀴벌레 새끼다. 어른보다 작지만 훨씬 빠르고 훨씬 통제가 안 되는 놈들로 하수구 배관을 따라 이동, 배설물이나 곰팡이를 먹으며 자라기 때문에 어른 바퀴보다 훨씬 많은 병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문제는 녀석들이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 닿았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 그냥 손만 털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다 그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순간 바로 헬게이트 시작이다. 실제 국내 해충 방제 기록만 봐도 하수구 바퀴 유충은 피부 개박살 및 결막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 혹시라도 스치기라도 했다면 털지 말고 무조건 물로 씻는 게 유일한 생존법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펼쳐지는 지옥의 헬게이트. 압도적인 물량으로 공간을 점령하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나방파리. 한국의 수많은 화장실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생명체다. 실제 녀석이 한번 번식을 시작하면 화장실 전체가 아예 초토화되는 것으로 유명. 한국 배수구 민원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다. 하수구 안 배설물, 곰팡이 위를 기어다닌 몸으로 화장실 벽, 세면대, 문 손잡이, 칫솔 근처까지 기어다니며 병균을 덕지덕지 똥칠해 놓는 살아있는 오염폭탄 그 자체.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녀석을 발견한다면 녀석을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 손에 묻어있다고 보면 된다고. 도저히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하수구 달팽이. 실제 한국의 하수구에 많이 서식하는 이 달팽이들은 평소 때는 그냥 찝찝한 정도의 생김새를 자랑하지만 문제는 이 녀석이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감염된 녀석은 좀비가 되어 기괴하게 변질되기 시작. 이 녀석이 내뿜는 미끌거리는 점액이 인간의 손에 닿는 순간 세균 감염은 기본. 운 나쁠 경우 기생충이 미세 상처로 파고들어 인간마저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생긴다는데, 실제 이 해골바가지 같은 이것의 정체 또한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최종 숙주가 바로 인간. 주로 덜 익힌 돼지고기를 통해 인간한테 들어온 다음 그대로 장에 자리 잡아 곧 수미터의 성충으로 성장해버린다고. 게다가 우리가 매일 얼굴을 문대는 화장실의 수돗물 역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 수돗물을 한 컵 받아 확대하니 나타나는 충격적인 생명체는 페이크.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확대해봐도 의외로 깨끗한데 뭔가가 꿈틀대는 듯하여 좀 더 확대해보니 박테리아가 보이기는 하나 앞에 충격적인 비주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교로 느껴진다. 사실 수돗물은 각 집의 배관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배관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가버리긴 하나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태로 대부분의 수돗물은 멀쩡하게 나나 괜히 찝찝해지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 노후 배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하니 혹시 우리 집에 해당되는지 다산 콜센터에 물어보길 바란다. 그러나 사실 진짜 충격적인 것은 바나나 하나를 잘라서 확대해보니 보이는 평범한 바나나의 살. 그런데 이 바나나를 조금 더 확대해보니 뭔가 조금 징그러워지기 시작. 여기서 한 번 더 확대해보니 움직임 하나가 포착된다. 바나나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기생충. 잘 익지 않은 바나나 혹은 너무 오래된 바나나에 생기는 녀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겨우 보이는 이 정도 사이즈의 녀석들은 대부분 우리 몸에서 방어가 가능하니 걱정 말고 그냥 먹으면 되고, 그보다는 오히려 내가 즐겨 먹는 닭찌찌를 잘라서 확대해 보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확대해 보면 역시나 아무것도 없다. 물론 생닭의 경우 이야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바나나는 몰라도 닭은 꼭 조리해서 먹는 게 필수다. 잠깐 기생충에 꽂혔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실 하수구 끝판왕 대망의 1위를 살펴보자면, 느리게 꿈틀거린다. 검붉은 형체, 미끈한 몸체와 징그러운 몸짓을 보이는 이 녀석의 정체는 하수구 거머리. 많은 사람들은 거머리가 야외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집 화장실 하수구에도 있다는 것. 즉 화장실 청소하다 손이 가까워지는 순간 혹은 젖은 슬리퍼로 화장실을 밟고 서 있을 때 순식간에 거머리가 붙어버릴 수 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거머리가 붙는 순간에는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붙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뒤늦게 실컷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를 발견, 억지로 떼어내려 하는 순간 피부 표면이 찢어지듯 손상된다. 만약 몸에 붙은 거머리를 발견할 경우 절대 그냥 손으로 떼지 말고 흐르는 물로 먼저 흡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나마 상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금까지 본 녀석들은 전부 실제 우리 집 화장실에 살고 있는 놈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오늘 본 영상을 꼭 떠올려 보길 바라며 지금 바로 주변에도 영상을 꼭 공유해서 피해도 막아주도록 하자. 거미인 줄 알았으나 갑자기 두 개의 손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괴생물체의 정체는 바로 채찍전갈. 보통 전갈하면 강력한 독침 꼬리를 가진 이런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특이하게도 꼬리가 없는 종으로 거미와 전갈의 기괴한 혼종처럼 생겼기에 전갈이 아닌 채찍거미로도 불린다고. 6개의 다리만 사용하여 개처럼 움직이며 나머지 2개의 집게발로 먹이를 사냥하고 다니는데, 앞에 등장했던 이 멸치 같은 녀석은 귀여운 수준이지만 진짜 강한 녀석의 경우 장수 말벌조차 찢어버리는 의외로 개빡센 종이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녀석은 바로 뭔가가 기괴하게 얽혀있는 듯한 존재. 나뭇가지 같은 생명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공개되자 이놈의 정체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한 생물학자가 직접 등판하여 밝힌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기생충. 고르디아 본 스툴트라고 불리는 이 기생충은
숙주인 생명체를 조정해서 익사시켜버리는 악랄한 놈인데, 문제는 이러한 기생충을 우리 인간이 먹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기괴하게 움직이는 마요네즈. Thought it was mayo until I seen it moving. 한 남자가 햄버거를 한 입 베어물자 햄버거에서 이 흰색 덩어리가 떨어진 것. 영상은 엄청난 논란이 되며 결국 의사까지 등판. 그렇게 밝혀진 이 덩어리의 정체는 바로 기생충. 동물 내장에 사는 조충이란 놈으로 익히지 않은 고기나 물고기를 먹으면 감염될 수 있다는데, 결국 이 남자는 치료비로 약 1,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반전. 이 햄버거 가게 역시 자기들 가게에서 나온 게 아니라며 맞소송을 진행한다. 그 이유, 바로 이 조충은 강아지 변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데, 마침 이 남자는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 그렇다면 남자가 덩을 먹었다는 건가? 그런데 사실 이 기생충은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흔히 마주치는 놈은 아니고, 그보다는 오히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흰색의 바퀴벌레. 내가 알고 있는 소름 돋는 녀석들과 다르게 아주 살짝 귀여운 종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이것은 페이크. 뱀이 허물을 벗듯 잠시 탈각하는 시기라 이런 것일 뿐, 원래는 시커먼 대왕 바퀴벌레가 맞다. 이런 대왕 바퀴벌레가 집에 한 마리만 보여도 사실상 집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은 한 덩어리에서 수십 마리가 탄생하는 이 녀석의 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바퀴벌레 알인지조차 모른다는 것. 바퀴벌레 알은 파치약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차이점이라면 바퀴알은 바깥쪽에 톱날 모양의 돌기가 있다는 것. 집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통에서 부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밖에 버려야 한다. 그런데 Whoa, there it is! What? Totally got that. Isn't that crazy looking? That's so gnarly. 몸 밖으로 정체 모를 촉수를 발사하는 이놈의 정체는 바로 피벌레. 지렁이의 일종이지만 35cm까지 자라버리는, 사실상 거의 그냥 뱀이다. 성질이 더러워서 빡치면 바로 물어버리는데 주둥이가 몸 밖으로 튀어나온다. 문제는 이 주둥이에 달려있는 이빨이 무려 구리로 이루어진 금속 이빨. 이 이빨을 이용해 적의 피부를 찢어버린 뒤 독을 주입, 요단강 너머로 보내버린다고. 본인보다 덩치가 큰 녀석도 그냥 흡입하듯 잡아먹는 미친 탐욕은 기본. 마음에 안 들면 인간마저 그냥 물어버리는데, 잘못하면 정신을 잃기까지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 인간에게는 한낱 단백질 공급원일 뿐. 인터넷에서 냉동 피벌레를 팔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 벌레를 발견하게 된다면 단백질 보충제로 써버리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나무를 가르니 나타나는 징그러운 존재들,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 하나만 먹어도 뱃속에 기생충이 들끓을 것 같은 이것의 정체는 바로 우드웜. 썩은 나무 속에서 살아가는 벌레로 6개월이면 길이가 무려 30cm까지 도달. 노딱을 위협하는 살벌한 비주얼로 진화하게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죽어버리는 약골이기 때문에 그리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입 컷당하는 최고급 요리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할 건, 만약 해변에서 이 녀석을 발견한다면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기이한 생김새를 한 이 녀석의 이름은 고깔 해파리. 전 세계를 넘어 제주도 해변에까지 나타나는 엄청나게 적응력이 좋은 생명체다. 투명한 푸른색 몸체가 굉장히 간지나서인지 은근히 이 녀석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누구도 고깔 해파리를 키울 수 없다. 그 이유, 바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정신 나간 수준의 독 때문. 고깔 해파리에게 스치기만 해도 마치 온몸을 지지는 듯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 쇼크사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까지 있다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녀석이 위험한 녀석인지조차 모르고 호기심에 건드려 본다는 것. 실제로 2016년 제주도 바닷가에서 놀던 사람들이 실수로 고깔 해파리와 접촉, 끔찍한 부상을 입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고까지 발생한 적이 있을 정도. 매년 10,000명 이상이 이 녀석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 무조건 이놈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도망은커녕 입을 벌린 채 대치 중인 개구리.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의 모습이 기괴하다. 마치 에일리언처럼 입안에 손이 달려있는 듯한 형태. 혹시 개구리가 아닌 것 아닐까 싶어 건드려보자 과거 개구리였던 존재는 황급히 사라진다. 머리에 큰 빵꾸가 있음에도 이 개구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개구리 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악의 재생 능력 때문.
개구리는 이렇게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어도 살아남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잘린 신체가 복원되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불사신급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자면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곤충 소리들. 그런데 피지컬 괴물이 되면 총을 갈겨버린다. 그리고 날개를 접을 때 나는 소리마저 철컥. 먹이로 항공유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다 그런 건 안다. 여자의 귀 속에서 꿈틀거리는 뱀이 튀어나온다.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자세히 주민을 땡겨봐도 실제 뱀 한 마리가 여자의 귀를 파고 들어간 게 확실. 의사는 집게를 이용해 최대한 뱀을 뽑아내보려고 하지만 머리를 움직이며 저항하는 뱀 때문에 수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영상은 인도에서 촬영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 저 뱀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혹시 누군가가 강제로 쑤셔 넣은 것은 아닌지 시청자들은 전부 미스터리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안타깝게도 저 뱀을 시원하게 뽑아내는 장면까지는 찍히지 않았다는데 영상의 비주얼이 워낙 충격적이었던지라 당연히 이 영상은 주작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귀 속에 뱀 같은 흉악한 생물이 들어가는 사건은 정말 엄청나게 흔하다는 사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된 이 영상을 보면 환자의 귀 속에 살아있는 구더기가 빼곡하게 찬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비주얼이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살아있는 인간의 귀에 구더기가 이렇게 가득 차는 엽기적인 현상을 가리켜 일명 구더기증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은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나쁠 경우 파리가 인간의 귀에 알을 까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단순히 귀가 아니라 피부 아래나 입 안 등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도 이 구더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전부 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황당한 일 따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귀 속에 바퀴벌레가 들어가는 바람에 요단강 건널 뻔했다라는 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볼 수 있다. 인간의 귀는 아주 좁고 축축하기 때문에 좁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이 벌레들이 아주 환장하고 달려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귀에 작은 곤충이 파고 들어가는 사건 사고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 녀석들이 귀 쪽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다가 고막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 귀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 귀 속에서 새끼 바퀴 수십 마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가는 그 즉시 녀석들을 당장 끄집어내야만 한단다. 실제로 바퀴벌레의 공격은 꽤나 흔한 일인지 호주의 한 남자는 자다가 귀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 보니 귀 속에서 대형 바퀴벌레가 등장. 심지어 이 녀석이 어찌나 거대했던지 이 남자는 귀 속을 심각하게 다쳐버려서 한동안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하지만 바퀴벌레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중국의 한 남자는 어느 날 귀가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더니 웬 거미 한 마리가 자기 귀 속에다 거미줄을 뿌리고 집을 짓고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발견. 다행히 남자는 수술을 통해 거미줄을 제거했다지만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거미 때문에 청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고. 바퀴벌레와 거미, 두 녀석 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생명체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귀가 아닌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뱀 못지않은 생명체들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필리핀에 사는 한 17세 소녀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튀어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이후 전 세계 뉴스에 등장하며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던 소녀.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구역질, 배 팽창, 그리고 기타 등등까지 마치 임신 증상이랑 똑같은 증상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것. 그런데 17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심각한 증상을 보여줬으니 당연히 소녀의 부모님은 뒤집어지고 말았다는데,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니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뱃속에서는 아이가 아니라 웬 처음 보는 물고기가 떡하고 등장. 병원을 충격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다. 확실히 이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의사들은 기절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물고기가 대체 왜 그녀의 뱃속에서 튀어나온 건지 그 사실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지만 병원 의사들은 대부분 강가에서 소변을 보다가 물고기의 새끼가 우연히 뱃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행히 소녀는 수술로 물고기도 제거하고 임신 아니냐라고 경악하던 부모님의 오해도 동시에 제거했다고 하니 그래도 이 사건만큼은 나름 해피엔딩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살아있는 생물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식물. 왜냐하면 실제로 몸속에서 식물이 자라는 정신 나간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 옛날에 수박씨를 통째로 먹으면 배에서 수박이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추억 속 썰이 현실판 악몽으로 벌어진 셈. 러시아에 살고 있는 아르톰 시도르킨. 2009년 자꾸만 심해지는 가슴 통증을 느끼던 그는 참지 못하고 병원을 방문, 진찰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바로 그의 폐 깊숙한 곳에서 5cm짜리 전나무를 발견한 것. 실제로 이 전나무는 폐의 뿌리까지 내리고 아주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는데 이 폐를 직접 관찰한 의사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정말 믿을 수 없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전나무가 남자의 폐를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지는 전 세계 전문가들조차 밝혀낼 수 없었다고. 다만 남자가 나무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나무의 씨앗이 남자의 코를 타고 폐까지 들어가 천천히 자라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무가 자라나려면 물과 햇빛이 필요한데 어두컴컴한 폐 속에서 어떻게 햇빛을 받을 수 있었겠냐라는 이유로 이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처럼 미스테리 그 자체인 사건이기에 현재 러시아에서는 그의 폐를 일부 잘라내어 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런가 하면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폐 깊은 곳에서 무려 완두콩이 발견된 남자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론. 교사 출신의 론은 어느 날 기침이 심하게 나는 바람에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진찰 결과 그는 폐암 판정을 받았고 평소에도 담배를 워낙 많이 피우던 론이었기에 결국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 그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수술을 하려고 폐를 열어보니 황당한 장면이 펼쳐졌다. 폐에 꽂혀서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는 완두콩이 발견되었던 것. 폐암을 수술하려고 준비 중이던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서둘러 폐에서 이 완두콩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콩 녀석을 제거했더니 론의 폐암 증상은 싹 사라졌다는 사실. 대체 완두콩이 저기서 왜 자라나고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라고 하지만 어쨌든 론이 건강해졌다고 하니 이것도 확실히 해피엔딩 아닐까 싶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에서 대체 무언가가 자라고 있지는 않을지 갑자기 급격하게 찝찝해지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에는 귓구멍 그리고 콧구멍 등 총 9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한다. 이 구멍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일을 해내곤 하지만 곤충부터 물고기까지 상상도 못한 생명체들이 오히려 이 구멍으로 파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소름 그 자체 아닐까 싶다. 갑자기 바퀴벌레에게 달려들어 배에 독침을 박아넣은 녀석. 독침을 맞은 바퀴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대가리에도 독침 한 방을 더 박아준다. 순식간에 정신이 무너진 바퀴. 이 틈에 가장 중요한 더듬이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줌으로써 바 선생은 이제 평생 바보로 살게 된다. 그렇게 노예로 만든 바퀴를 미리 파놓은 굴에 쑤셔넣고 몸에 알도 하나 붙여서 가둬둔다. 그렇게 한 달 뒤 바 선생이 산채로 묻혀있던 굴에서는 바 선생의 육체를 뚫고 새로운 새끼가 탄생한다. 이놈의 정체는 보석말벌. 화려한 몸뚱아리와 지독하게 바퀴벌레만 조지는 것으로 유명한 녀석으로 좀비가 된 바퀴를 잡아먹으면서 크는 녀석이다. 그런데 이 녀석은 그나마 진짜 양반인 게 잡힐 듯 말 듯 빠르게 도망치는 바 선생. 그러나 잡혀버린 녀석. 도망치려 발악하던 바퀴는 더듬이를 미친 듯이 움직이더니 결국 자신의 뒷다리를 스스로 잘라내버리며 탈출. 그러나 다시 기회를 잡은 개미 귀신. 사냥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모래를 뿌리며 공격을 퍼부는 개미 귀신. 그리고 순식간에 바뀐 바퀴의 움직임.
녀석의 움직임이 갑자기 완전히 사라지더니 모든 체액이 빨린다. 그리고 쓰레기처럼 던져지는 바 선생의 껍데기. 바 선생을 지독하게 조진 이 개미 귀신은 명주 잠자리의 유충, 즉 새끼로 개미를 주식으로 삼아 개미 귀신이라고 불리지만 바 선생 역시 이놈에게는 그저 무자비하게 조져질 뿐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마귀 옆을 알짱거리던 귀여운 바 선생. 그저 한입 컷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놈을 등장시키면 어떨까? 하지만 쏟아지는 당랑권 앞에 결국 조져질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놈을 등장시키면 어떨까? 열심히 조져보지만 본인 덩치만한 녀석은 어찌할 수 없을 터.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놈을 등장시키면 어떨까? 아니, 사마귀보다 큰 놈을 주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사이즈가 문제인가 싶어 교체한 선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바퀴벌레 100마리를 때려 넣은 뒤 동급 최강의 생명체 전갈 1마리를 넣어본다. 그렇게 시작된 1대 100의 싸움. 미친듯이 달려드는 바퀴벌레들. 한 마리 한 마리로는 동네북 수준이지만 동네북도 이 정도 양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속해서 도망가는 전갈은 결국 고통스러워하며 바퀴벌레 조직이 대회에서 패배. 결국 최후의 최상위 포식자를 등장시키게 된다. 1대 100 싸움이 불리하다고 해서 준비한 마지막 번외편. 바퀴벌레 100마리 대 개미 100마리. 화면을 가득 채운 새까만 바퀴벌레.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싸움을 준비하는 개미들. 마침내 치열한 혈투가 시작된다. 대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전투력 측정을 위해 동일한 상황에서 먹이를 던져줘 본다. 바퀴벌레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사정없이 먹어치우는가 하면 개미들은 어쩐지 빨리 먹기보다 군집을 형성해 순서대로 천천히 먹는 모습을 보였다. 실험 결과는 다른 먹이들도 마찬가지. 욕망의 바퀴벌레와 조직적 개미의 확연한 차이.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개미 무리에 먹이가 아닌 바퀴벌레 1마리를 넣어보는데 침입자를 알아본 개미들은 즉시 바퀴벌레에게 달려들어 화학 공격을 퍼붓기 시작. 불쌍한 바퀴벌레는 무차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그렇다면 다구리가 아닌 1대1 맞다이 상황에선 어떨까? 덩치 큰 바퀴벌레가 이번 게임에선 좀 유리하나 싶었는데 어쩐 일인지 적극적으로 잽을 날리는 개미와 달리 도망가기 바쁜 바퀴. 그러다 결정적 한방. 놀랍게도 1대1 상황에서도 조져진 바퀴. 누가 봐도 개미의 완벽한 승리인데. 그리고 마침내 시작된 본게임. 개미 100마리 대 바퀴벌레 100마리. 충격적이게도 개미들을 향해 일제히 선제 공격을 시작한 바퀴 집단들. 개미들을 사정없이 밟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바퀴들이 경기장을 이탈하기 시작. 하지만 타고난 싸움꾼들인 개미는 도망가는 바퀴벌레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막상막하의 상황. 그러나 경기장 안의 상황은 다시 바퀴벌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점차 늘어나는 개미의 시체들. 명을 다한 개미들은 사정없이 배고픈 바퀴벌레들의 밥이 되었고 살아남은 몇몇 개미들이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이 싸움의 승리는 바퀴벌레에게 돌아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미 승기가 넘어갔는데도 끝까지 홀로 싸우는 진정한 투사.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다른 경기장 일각에 아직 살아남은 30마리의 개미 군대가 한 군데 똘똘 뭉쳐 강력한 페로몬을 분사. 바퀴벌레들도 최종 병기들에겐 공격할 엄두를 못 내 주변만 맴도는데 그렇게 24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이 전투는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된다. 당연히 전투력 강한 바퀴벌레들이 이길 것이라 예상한 이 싸움. 이러한 반전 결과는 바로 바퀴벌레의 지독한 생명력에 있다. 해치웠나? 분명 머리를 잘랐는데 이 녀석은 왜 죽질 않는 거야? 20년차 헬창도 가녀린 소녀로 만들어버린다는 극혐의 대명사 바퀴벌레는 머리를 잘라버려도 움직이는 미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 바퀴벌레는 백악기 때 출몰한 이후 공룡 멸종과 빙하기까지 버텨낸 지독한 놈들이다. 지구상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으며 핵이 터져도 물에 빠뜨려도 우주로 보내도 꿋꿋하게 살아남으며 심지어 머리를 잘라도 일주일을 거뜬히 버티는 곤충계의 좀비 그 자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머리가 없어도 잘만 움직이는 건가 싶은데 사실 바퀴벌레는 호흡 자체를 머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머리가 댕각 날아가도 숨 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또한 바퀴벌레는 상상 이상의 회복 능력이 있어 머리 부분도 삽시간에 치유된다고 하네. 어때? 정말 끈질긴 거 아니냐? 바퀴벌레 잡을 때 머리 자르는 건 절대 비추천이다. 잘못하다가는 머리 없이 방방곡곡 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시작된 인간을 향한 공격들. 방심하면 내가 죽는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탑 10 바로 간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10위 상어. 두 개의 작살로 위협해보지만 집요하게 쫓아오는 녀석. 말이 안 통하는 생명체임에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분노. 한 명이 먼저 배 위로 올라온 뒤 바로 어모를 시전. 역시 물속에 있었다. 어모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두 명이 아니었다면 올라가는 사이 공격을 당했을 터. 상어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인간을 공격하는 걸까? 사실 상어가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첫째, 먹잇감. 말 그대로 인간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경우로 보통 상어는 인간을 주식으로 하진 않지만 인간의 행동에 따라 인간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 두 번째, 방어. 상어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영역이 침범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사실 대부분 제발 가지 말라는 상어 출몰 지역에 들어갔다가 당하는 사고가 많은 편으로 1년에 10명 정도씩 꾸준히 상어에게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리고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9위 하마. 겉보기엔 귀엽고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예민하고 영역의식이 강한 생명체로 누구든 하마의 영역에 침입하는 순간 그냥 잣되는 거다. 보통 인간이 당하는 경우도 배를 타고 하마가 사는 강을 건너가다가 영역을 침입해서라고 하는데, 특히 물속에서 하마의 속도와 민첩성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여기에 50cm짜리 송곳니에 치악력까지 지구 최강인 수준이라 얘네들이 한번 깨물면 연약한 인간 따위 바로 요단강 행위라고. 매년 하마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만 500명 이상으로 상어보다 50배는 위험한 존재다. 그리고 1, 2.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8위 악어. 겨우 새끼 악어가 가볍게 문 정도만으로 거덜나버린 팔. 0.05초 안에 상대를 잡아채는 데다 무려 200개의 이빨을 가졌다는 바다 악어. 무는 힘은 현존하는 생물 중 최강으로 거북이 등딱지조차 한 입에 아작낼 정도인데, 이런 거대한 녀석이 마음 먹고 덤벼드는 순간 연약한 인간 따위 한순간에 요단강 확정. 주로 강이나 호수에서 숨어있다 기습 공격하는 방식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녀석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런데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7위 기생충. 그 중에서도 사람의 코로 들어가 뇌척수막염이라는 심각한 뇌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미국 텍사스주 수돗물에 이 기생충이 검출돼 도시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기생충인데, 주로 강이나 호수에 번식하고 있다가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빠르게 침투하여 뇌세포를 갉아먹는다. 특별한 약도 치료법도 없어 한번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무려 90%로 대부분의 환자가 감염된 지 단 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류의 기생충이 세상에 끝도 없이 널려있기 때문에 매년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놈들에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6위 파리. 그 중에서도 보자마자 소름이 돋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왕소등에. 언뜻 벌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녀석은 일반 파리보다 2배나 큰 몸뚱아리로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다. 물렸을 때 고통이 심지어 말벌에 쏘인 것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독까지 가지고 있어 잘못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게다가 이름부터 기괴한 피부파리 이 녀석은 아예 인간의 피부에 알을 낳아버린다. 이 녀석이 피부에 알을 까고 도망치면 알에서는 유충이 나오는데, 이 유충은 그대로 살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생살을 파먹으며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 피부파리 유충에 감염되면 지독한 가려움증과 함께 살 밑에서 몸과 꿈틀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다 유충들이 피부 밑에서 내 살을 파먹으며 돌아다니기 때문이란다. 뿐만 아니라 녀석이 알을 낳은 곳에는 마치 피부를 송곳으로 뚫은 듯한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의 정체 충격적이게도 피부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녀석의 배설물 구멍. 피부파리는 생살에 뻥 뚫린 이 구멍을 통해 숨을 쉬고 배설을 한다는데, 생각만 해도 아까 먹은 것이 올라올 것 같다. 이 온갖 종류의 파리들이 매년 죽여대는 사람의 숫자는 무려 10,000명 이상으로 충격적인 모습답게 악랄한 수치를 자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고 보고 있다는 당신이 있다는 거. 영상 재밌게 보고 있다면 이쯤에서 구독하고 또 만날 수 있길 바라보면서, 다음으로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5위 민물달팽이. 매우 하찮아 보이는 이 민물달팽이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기본. 심지어 녀석이 살고 있는 물에 닿기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달팽이에 살고 있는 주혈읍 유충 때문. 맨눈으로 절대 보이지 않는 이놈들은 달팽이한테 기생하며 살다가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바로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사람의 몸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인간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것은 기본. 짝짓기를 하여 사람 몸 안에 알까지 까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알이 무려 수천 개라는 것. 수천 개의 알들이 장기로 흘러들어가 장기를 막고 결국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이놈들 때문에 현재 매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리고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4위 개. 그 중에서도 최악의 지옥개라 불리는 개싸움 랭킹 1위 도사견. 이 녀석이 별로 안 커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지금 이 녀석만도 몸무게가 무려 80kg.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실제로 조금만 흥분해도 성인 남자조차 땅바닥을 구르게 하는 것은 기본. 수틀리면 상어까지 조져버리는 그냥 미친놈, 아니 미친 개 그 자체. 한국에서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놈한테 물려 죽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탈출한 도사견 3마리가 3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최악의 사건까지 발생.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유조차 금지시켰지만 이런 개빡치는 상황에도 한국에서는 그저 맹견으로 분류, 허락만 맡으면 국내에서 키우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인간 아이 따위 한 입에 삼켜버릴 것 같은 맹견. 개빡센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로트와일러. 고대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이용할 정도로 진작 전투력을 인정받은 맹견으로 간혹 어릴 때 모습을 보고 귀엽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순식간에 덩치가 성인에 맞먹게 불어나는 건 기본. 심지어 힘은 인간을 아득히 초월해버린다고. 게다가 한번 적으로 간주하는 즉시 상대방이 뒤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실제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견종 탑2에 오를 정도.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가 일어날 경우 주인까지 깜빵에 보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개에 대한 법이 아직 미비하여 일부 견주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 녀석을 방임,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말 미친 것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나의 팬티를 적시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도고 아르헨티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정열의 아르헨티나 출신인 이 녀석은 애시당초 개 주제에 멧돼지, 심지어 퓨마를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옥의 사냥개. 철저하게 사냥과 결투를 목적으로 개량된 품종인 만큼 체격과 체력은 기본. 개싸움에서 늘 1, 2위를 다툴 정도의 개빡센 전투력까지 갖춰 반입하면 깜빵 가는 국가들까지 있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어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있기 때문에 주인을 공격하는 배응망덕한 핏불 테리어나 도사견과 달리 비전투 상황에서는 침착한 성품을 유지한다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놈의 주인일 때 이야기. 최근 2021년 이 녀석이 애견 카페 여직원 2명을 물어뜯어 안락사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물린 직원은 다리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여 수술만 9번을 받게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녀석을 국내 5대 맹견에 포함시키지 않아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상황. 전국구로 개 욕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락부락한 대가리에 강렬한 눈빛, 그리고 살벌한 떡대까지. 이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맹견이라 불리는 핏불 테리어. 비주얼만 봐도 대충 느낌 오는 이 녀석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투머신이다. 테리어의 힘과 불독의 악랄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교배로 때려박은 이놈은 일단 핏불이라는 뜻부터가 소를 찢을 수 있는 개라는 뜻인데, 사실은 소가 아니라 곰을 사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놈이다. 태어날 때부터 대자강 그 자체인 이 녀석의 전투력은 대중에서도 최상위급. 제대로 붙으면 일반 성인 남자 따위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도 미친 듯이 많이 죽였는데, 사람 물어 죽인 숫자가 무려 압도적인 1위다. 영국에선 키우는 게 아예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입마개가 없으면 산책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실 개가 이렇게 많은 인간을 죽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광견병 때문인데, 광견병 바이러스를 지닌 개에게 물리면 걸리는 병으로 일단 걸리면 99.9% 확률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물어뜯기와 광견병의 콜라보로 매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개에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땅을 파고 있는 뱀 사냥꾼들.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 놀란다. 수상한 부분을 파보니 틈새로 보이는 소름 끼치는 비늘.
땅을 더 팔수록 명확하게 보이는 의문의 무늬.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3위, 뱀이다. 실제로 뱀한테 잘못 걸려 인생 하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놈들은 독사로 잘못 물리는 순간 손 쓸 새도 없이 바로 요단강 건너버리기 때문에 매년 무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뱀에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 아무리 작아 보이는 뱀이라도 발견 즉시 무조건 피해가길 바란다. 그런데 만약 10만 명이 아닌 50만 명을 죽이는 생명체가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현 시간부로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 시간부로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2위는 다름 아닌 인간. 전쟁, 살인 등 이만큼 동족을 많이 죽이는 생명체도 이 세상에 없을 듯한데 이 영상을 보면 수갑을 찬 채 실실 웃고 있는 소년. 그는 현재 같은 동네 고등학생을 총으로 쏜 살인 혐의로 판결을 받는 중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앞에서 오열 중인데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Why? Can you answer the question? Why? 미성년자라서 형량이 낮게 나올 것이라 믿는 것인지 유족들의 호소를 눈앞에서 보고도 사과는커녕 이를 비웃듯 실실 웃기 시작한다. Your why will never be better than his life. Your want will never trump my son's death. 말을 들으며 실실 웃던 녀석. 그리고 한다는 말이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R.I.P. Keon. I love my family. 당당한 눈빛에 정신 나간 멘트. 이 녀석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미성년자인 범인의 미래를 배려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선처를 베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23 years approximately ever not accepted a sentenc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cause it's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당황한 범인.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뒤늦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이미 변호사마저 손절한 듯하다. 이렇게 매년 무려 5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뻥! 피를 빨다가 폭발하는 녀석의 정체는 인간을 많이 죽인 생명체 1위, 모기. 어떻게 하면 배가 터질 때까지 빠는 건지 능지가 의심되지만 지금까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살짝 통쾌하기도 한데 실제로 모기 1000마리가 있는 상자에 손을 집어넣자 Oh wow, look at that. They just went straight for my wrist. 순식간에 남자의 팔을 조지는 모기떼. 이 남자의 입김에 더욱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 결국 팔을 아작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마친 모기만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만약 단 한 마리라도 검사를 놓쳤다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실제로 모기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1년에 무려 70만 명.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독보적 1위로 진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수준이다. 끝없이 인간을 죽이고 죽이는 생명체들. 그러나 이 모든 생명체들은 그저 본능대로 살아갈 뿐 본능이 아닌 자신의 욕심으로 인간을 죽이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 진짜 괴물은 바로 거울 속에 있다.